이거 그 동생이 맡기면 된다고. 동생이 누구시죠? 네. 잠시만요. 김님이 누구시지? 잠깐만요. 아, 이거구나. 확인했어요. 메모리 보니까 알겠네. 네네. 부분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분하고 통화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커피 한 잔 마저 마시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체국 택배. RTX 5070 솔리드 제품이고요. 조립할 때 사용할 그래픽카드입니다. 방금 전에 가져온 PC는 부분 업그레이드 할 PC입니다. 이 고객분도 조금 사연이 있어요. PC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고요. 쿠팡에서 구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니터 포함해가지고 풀 패키지로 70만원인가? 60만원인가? 구매하신 제품인데 고객분이 하고자 하는 게임들이 잘 안 돌아간대요. CPU는 라이젠 3200G. 아직까지 3200G 제품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종된 줄 알았는데 요즘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메모리 8기가, SSD 250기가인가? 맞아요. 256기가. 이러한 구성으로 싸게는 사셨죠. 모니터 포함해가지고 60만원, 70만원이니까 모니터 값 빼면은 뭐 하여튼 그래서 고객분께서 부분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로 하셔가지고요. 사실 새 제품이라 판매처에 얘기를 하든지 쿠팡에 얘기해서 교환 환불을 받고 새로 구매하시든지 하셔라 그랬는데 부품 박스들도 다 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냥 업글 한대요. 금액 대비 업글 하는 겁니다. 저 구성, 저 메인보드에 장착할 그래픽카드 라데온 7600 메모리도 타무즈 요 제품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8기가 하나. 그래서 동일 메모리로 8기가 하나 더 주문해서 토탈 16기가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3200G CPU는 중고로 파신다고 하셨고 5600으로 CPU 교체하실 거고요. 쿨러는 이게 아닌데 1400 요거 아니고요. RC370N 이 모델로 장착을 할 겁니다. PC를 구매하실 때 저렴하고 좋은 건 없어요. 사실 저렴하게 사셨다면 안에 있는 구성품들도 좀 저렴한 가성비 제품들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임 브랜드까지는 몰라도 CPU는 몇인지, 메모리는 몇인지, SSD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 중인 이 제품은 게임 중에 튕김, 블루스크린, 그리고 CPU 온도가 99도 뭐 이런 증상으로 입고가 됐고 CPU를 보니까 13700K더라고요. 13700K에 공랭 쿨러 쓰고 있고요. 메인보드는 Z보드가 아닌 B760 보드예요. 13700K에 공랭 쓰고 B보드 쓰고 이러면 온도 잡기 어려워요. 시네벤치 돌렸을 때 바로 101도 찍더라고요. 리얼벤치에 에러 나고 CPU 불량으로 의심이 되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해도 똑같고 CPU는 AS를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전력 제한을 제가 조금 했는데도 온도가 96도, 97도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구성이 좀 아쉽다. 일단 저희 테스트 CPU 13700K 모델로 교체해서 리얼벤치 오류 나는지 확인하고 CPU AS 보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가 안 되세요? 모니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 화면이 안 떠요? 네. 갑자기? 네. 뭐 하신 거 없고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전날까지 잘 쓰다가 이제 사용하려고 딱 키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전조 증상이 있긴 했거든요. 처음에 모니터가 갑자기 안 들어왔다가 껐다가 다시 켜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껐다가 다시 켰다라는 거는 본체를요? 본체를? 쭉 눌렀다가 다시 켜니까 네. 그때는 다시 CPU가 몇이에요? CPU가 그 라이 AM 5시리즈였나? 조립은 고객분이 하신 거예요? 네, 제가. 후면팬은 뒤집으셨네요? 반대로 달았다고요. 뒤집으셔야 돼요. 공기 흐름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잖아요. 앞에는 들어와요. 뒤에도 들어와요. 안으로 했나요? 이거 뒤집으셔야 돼요. 말씀하신 EGD버그 불 들어와요. 지금 CPU하고 지금 D램 맞나요? 맞는 것 같네. 갑자기 그런다. 테스트하기 상으로는 정상으로 뜨긴 하는데 하나하나 해봐야죠. 원인은 있을 텐데 네. 다양합니다. 메모리일 수도 있고 보드일 수도 있고 파워일 수도 있고. 케이스는 약간 예전 스타일의 제품이네요. 파워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손꼽기가 조금 난해하네요. 케이스는 한 7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기존 케이스의 부품들을 부품들을 바꾸신 거예요? 어쩐지 케이스가 조금 그때도 고생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거 바꾸면서 또 고생했던 것 같아요. 파워는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파워는 아니네요. 지금 메모리 그래픽 카드를 탈거했는데 네. EGD버그 동일하게 뜨거든요.
원래 부품들이 빠지면 거기에 맞게끔 이지디버그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까 파워도 바꿔봤고 보드 아니면 CPU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둘 다 문제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일단 CPU 탈거해서 재장착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 CPU를 한번 꽂아서 한번 볼게요. 네. 요 뒤에 안테나 제가 빼서 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움직이다가 걸려서 부러지거든요. 여기에 써멀도 좀 묻어 있어요. 써멀 가루들이. 그럼 이물질들이 소켓 핀 사이에 껴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아마 고객분이 장착하시면서 좀 묻은 것 같기도 하고. 써멀을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CPU는 몇인가? 7600X네요. 그리고 아마 23년도 모델 같아요. 다시 한번 장착을 좀 해볼게요. 가운데 그냥 쭉 짜면 이게 압착을 하니까 얼만큼 퍼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이게 잘 발랐나? 근데 이제 펴바른 이유는 그 붓으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이렇게 얇게 하기 때문에 좀 써멀 양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 빠진 상태에서 바꾸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럼 2년 동안 이렇게 쓰셨네요. 네, 그러면 공기를 물론 이거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압착시킨 거네요. 앞뒤로 들어가게. 왜 뜯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변화한다. CPU 문제는 아니고 접촉 불량으로 봐야죠. 지금 CPU 뜯어서 세척하고 소켓도 세척하고 CPU도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지디버그가 좀 변화는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현재 지금 메인보드 내장 그래픽으로 꽂은 겁니다. 지금 뜨는 거는 D램에 뜨는 거죠? 넘어갔다. 뜰 것 같은데요. 뜨네요. 커서 CPU 접촉 불량 올라오죠. 되게 옛날 거네. 23년도 8월 처음 조립했을 때 딱 그때 버전인 것 같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다시 이제 하나하나 장착을 하겠습니다. B650M 박격포 와이파이. 그래도 다행이네요. 보드나 CPU 문제가 아니어서 이 정도면 뭐 다행이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하고 뒤에 펜도 위치 조정 좀 하고. 바이오스 예전에는 뭐 안 해도 돼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 게 나아요. 잘 모르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컴퓨터 수리할 때나 이럴 때 업데이트도 같이 하시면 좋고요. 메모리 문제 있어 보여요. 두 번째 메모리 꽂으면 이지디버그 뜨거든요. 한 번 뜨면 또 계속 뜨네요. 바꿔도. 여기에 범인입니다. 얘 때문에 시스템이 지금 먹통돼요. 반응이 없어요. 혹시나 2번하고 4번하고 듀얼로 꽂았을 때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니까 쟤는 꽂지 말고요. 메모리를 다른 걸로 제가 꽂아 볼게요. 5600짜리고요. 요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윈도우 비번이 잠긴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셔가지고 비번 바꾸시면 돼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보증은 끝났습니다. 삼성은 1년 6개월에. 근데 메모리가 금값인데. 예. 16기가짜리 보니까 8만원 하던데. 16기가가 8만원 한다고요? 잘못 알아보신 거예요. 16기가가 8만원이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 정도로 금값이라고 하지 않아요. 샵단화 견적 볼게요. 메모리 삼성 5600 16기가 얼마예요 지금? 229,000원. 금값이라고 했잖아요. 금값이라고. 8만원 된 걸 금값이라고 하지 않죠. 현재 지금 229,000원이에요 16기가 하나에. 왜 이렇게 올랐대? 엄청 올랐습니다. 놀라셨죠? 요즘 PC 판매하기가 무섭다니까요. 메모리 장난 아니에요. 살려고 싶은데? 듀얼 구성 잘 돼요. 메모리 하나가 시스템을 완전히 먹통시키네.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문제가 있어. 그럼 메모리를 빼고 켰을 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얘는 저 메모리를 빼도 똑같이 문제에 반응을 하니까 그러면은 메인보드나 이런 쪽에 데미지를 일으키는 거죠. CPU 뺐다 꽂으니까 되고. 듀얼 구성 잘 돼요. 클레브 SN코어 16기가 2개 잘 됩니다. 메모리만 일단 좀 비싸니까 하나 요거 꽂아 놓고 쓰시다가 내년 봄까지도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좀 떨어졌을 때 아니면 특가할 때 그때 하나 사서 삼성 거니까 삼성 메모리로 바꾸시는 게. 고장 나는 게 고객분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고장 나나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장이 아니라 파손. 개인이 막 잘못 만진 거는 파손이고요. 써멀 도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썸머를 얼마나 발랐냐면 요만큼 발랐어요. 요만큼 가운데에다가. 네. 그 정도 해도 어느 정도는 다 발라지죠. 남아서 옆으로 막 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보면 증상에 따라 원인이 엄청 다양해요.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메모리를 팔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메모리 지금 AS 들어왔기 때문에 메모리 잠시 얘기하자면 엄청 올랐어요. 메모리 거의 뭐 3배 정도? 8만원대 메모리가 현재 지금 얼마죠? 팅그룹으로 봐도 5616기가 지금 현재 23만 4천원. 거의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저기 들은 얘기로 보면 내년 초까지도 메모리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게 현재의 추세예요. 앞으로 내년 초반, 중반까지도 유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SSD도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T5나 SN850X 1테라 얘들도 지금 19만원, 20만원이거든요. 12만원대에서 13만원대 정도 했던 제품인데 지금 거의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메모리도 올랐죠. SSD도 올랐죠. 뭐 CPU도 오른다는 얘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다. 한 달 전만 해도 150만원대 구성했던 제품들이라면 지금은 똑같은 제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한 170, 180 정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 이상 오른 거거든요. 큰 손들이 용산을 잡고 뒤 흔드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가격 변동이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서 개인 메모리 쪽으로 칩을 주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말을 하자마자 가격은 확 바뀌니까 현재 입고되어 있는 제품들이 지금 있잖아요. 총판이나 유통사에. 근데 걔들도 가격이 같이 뛰어. 이런 건 조금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컨테이너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올랐다 이런 건 좀 인정하겠는데 지금 현재 물건 받아놓은 제품들도 가격 상승이 확 돼버리니까 이런 건 좀 아쉽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얘는 뭐냐면 줄넘기 좀 하려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살이 갑자기 좀 많이 찌고 해서 물론 몸무게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힘들고 운동을 좀 해서 살을 좀 빼는 걸로. 운동을 하려면은 또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줄넘기 좀 하려고요. 이거는 뭐 실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요즘은 건전지 넣어야 되는 건가? 2032 메인보드 배터리 들어가네요. 액정이 나오나 봐요. 카운팅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달아서 하면 실내 줄넘기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헛둘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거의 뭐 쌍절곤인데 이거.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조금 얼굴이라든지 몸에 살이 좀 빠진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또 일하러 가볼까요? 수다는 이제 그만 떨고. 아까 말씀드렸던 13700K 리얼벤치 돌려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인코딩 에러 나죠? 에러, 멀티태스킹도 에러 나네요. 이런 식으로 오류 나는 제품들이 인텔 CPU 대표적인 불량 증상입니다. 저희 테스트 CPU로 교체해서 벤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걸 보고 CPU 센터로 보내볼게요. 얘는 파란불 들어온다는 거는 네. 어디 파란불이 들어와요? 여기 컴퓨터 키면 아, 여기 앞에 네. 불 들어오는 게 파란불만 들어오고 네. 안쪽. 잠깐만요. 못 고치면 그냥 새로 그냥 컴퓨터를 하나 사고요. 못 고치지는 않는데 비용 대비라서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게. 혹시 필요 없죠. 요건 SSD네요. 요거는 사용하셔도 돼요. 네. 이거는 네. 그냥 못 쓰죠. 버리고. 이거는 메모리인데요. DDR3. 예, 이것도 이제는 끝났죠. 이건 노트북에서 빼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안 켜져요, 지금 사장님. 아, 안 켜진 게 아니라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구나, 네, 지금. 그래요. 갑자기 그래요? 네, 갑자기. 오전까지 잘 쓰다가 오후에 또 쓰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일단 메모리를 탈거를 해서 세척을 좀 하고요. 메인보드 배터리도 다 됐나? 윈도우를 다시 깔아달라고요? 네. 포맷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그건 해드릴 수 있어요. 메인보드 배터리는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냥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메모리 세척하고 그리고 나서 되는지 좀 볼게요.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리고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노트북은 윈도우를 싹 밀고 다시 깔아달라 그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원하시면 25로 깔아드릴 수는 있고 24는 저희도 안 깔아요. 안에 중요한 거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언제 찾아가실 거예요? 그냥
사장님 여유 되시는 대로 해주세요. 발열이 좀 너무 심하면 삼성 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삼성 배터리나 이런 기계적인 문제는 센터로 가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네. 제가 메모리 세척하고요. 네. 메인보드 배터리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면이 올라오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기 배터리 문제였어요? 메모리 접촉 불량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PC는 오늘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져가고. 컴프레셔로 내부 청소 잠깐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켜보고 그리고 지금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테스트 CPU 장착해서 돌렸더니 에러가 안 나네요. 깨끗합니다. 기존의 13700K 얘는 인코딩에서 오류 났었고 멀티태스킹에서 오류 났었거든요. 지금 CPU 교체하니까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서 CPU 불량이 맞다 유통사 확인해서 AS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구입하셨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시리얼 확인해서 유통사 센터 입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불이 안 들어요. 1년 넘게 안 썼어요. 그럼 1년 만에 지금 쓰려고 좀 켜는 거예요? 키려고 했더니 불이 전원이 아예 안 들어. 일단 한번 켜보죠. 1년 동안 컴퓨터를 안 쓰다니. 공부했어요? 네. 아, 공부 큰맘 먹고 있지 마모가 안 켜는 거죠. 그러네요. 아예 안 켜지네요. 마지막 사용할 때까지는 잘 됐어요? 네. 이거 비닐도 안 뗐네. 그래픽카드 비닐 같은 거 떼셔야 돼요. 나중에 눌러붙으면 안 떼져요. 더 그래픽카드가 열이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닐 같은 건 싹 다 떼야 됩니다. 삼성 컴퓨터 안 되겠네. 뒤에 보니까 삼성 적혀 있던데. 이렇게 파워 테스트하기 한번 찍어볼까요? 파워 나갔네. 파워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해야죠. 뭐. 네. 교환 가능합니다. 파워도 와트수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요. 파워가 불량. 700W예요? 그래픽카드가 몇일까요? 3060 Ti, 30. 60 Ti. 그러네요. 3060 Ti. 600 써도 되긴 하는데 약간 여유 있게 쓴다 그러면 700 쓰셔도. 안에 볼까요? 파워가 700 꽂혀 있는지. 그러면 700 하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뭐 좀 하지 말아라 하겠지만 문제 없으면 고객분이 원하는 대로. 700이네요. 맥스 엘리트 700. 네, 아직까지 현역입니다. 이거를 쓸까 말까 폐기할까 말까 그러면 안 돼요. 그만큼 들여서 고칠 값어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죠. 그래픽카드가 3060 Ti이고 CPU도 인텔로 보이긴 하는데 i5 12000? 그죠. 12400, 500 정도 될 텐데 아직까지 현역이에요. 예, 쓰셔도 돼요. 지금 구성품이 요거잖아요. 네. H7 케이스가 현재 쓰고 있는 케이스 그래서 원래 썼던 거 빼가지고 뗀다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그 새로운 케이스에다가 하나 새로 그러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쓰고 있는 PC에 네네. 케이스만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네네. 케이스 빼고 나머지 알맹이는 네, 이걸로 지금, 다 바꾼다고요? 네, 그러면은 네. 케이스가 하나 필요하네요. 그렇죠. 케이스를 하나 살 건데 네. 그게 지금 여기 지금 공랭 쿨러 하얀색으로 붙어 있는데 예.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메모에 적어드린 케이스가 옆에가 쇠판으로 해서 안 보이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할까 아니면은 그 공랭 쿨러 달려 있는 것도 그 까만색 케이스 정도로 해서 수냉 쿨러나 이런 걸로 맞출지도 좀 고민해 보려고 지금. 그러면 H7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 구성품으로 전부 다 그냥 끝나는 거고 새로 알맹이들을 조립할 케이스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죠. 두 대를 완전히 다 재조립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드시겠는데. 네. 윈도우 구동되는 것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윈도우 비번 어떻게 되세요? 게임 좋아하네. 이렇게 많이 깔아 쓰는데 1년 동안 PC를 안 쓴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세상에 게임 왜 이렇게 많이 깔려 있어요? CPU는 맞네요. 12400F에 메모리 8기툴 16기가고요. 저장 장치는 500기가구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파워에 여기 보시면 우리 남학생은 좀 알려나? 콘덴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파워가 이게 분량이 되게 많아요. 저기 보시면 동그란 거 2개 위에 부풀러 있죠. 갈색으로 지금 막 돼 있고 콘덴서가 지금 터져가지고 전해 물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파워의 문제점이에요. 이런 게 되게 많아. 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지금 작업은 아까 입고됐던 쿠팡에서 PC를 구매한 그 제품 CPU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근데 작업 중에 조금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픽카드 전원선이
8핀 없이 6핀만 있는 거예요. 6핀만 있죠.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좀 봤더니 250W짜리 파워가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250W로는 7600 그래픽카드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 업체 잘못은 아니고요. 왜냐면 기존의 내장 그래픽 3200G의 8기가 기본 스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파워 서플라이를 단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정적 500W 정도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해주면 참 좋긴 한데 그렇게 판매하지는 않겠죠. 쿠팡에 파시는 분들은 가격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네요. 250W 파워 서플라이 본지는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픽카드를 꽂을 수가 없네요. 고객분하고 안내를 했고 파워 서플라이를 새로 장착을 하기로 하셨고요. 특히 온라인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잘 보시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부품을 바꿀 때 무난하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을 색다르게 하셨네요. M60 케이스인데 몰렉스 단자를 전면펜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셨네요. 또 이런 방법도 있네. 색다릅니다. 똑같이 따라서 꽂아야겠다. 자, 저는 그럼 파워 서플라이까지 교체한 다음에 완료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해요. 고객분 메인보드, 고객분 CPU, 주변 장치들이 있어야 윈도우 깔고 드라이버 세팅하고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날 텐데 윈도우만 깔아가지고 SSD 가져간다 그러면 윈도우는 올라오긴 할 텐데 이제 나머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PC를 가져오는 게 맞고요. X870 이 메인보드에 꽂아서 지금 설치해 드릴게요.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 세팅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꽂아서 부팅이 안 돼 그럼 본체 그냥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게 SSD 하나가 본체까지 들고 가네. 본체가 있어야죠. 안 그러면 다들 SSD만 들고 와서 윈도우 깔아주세요 그러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작업 원래 안 해요. 진짜 우리 고객분만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으면 좀 민폐인데 네. 자, 이번 PC는 고객분께서 방금 가져오셨는데 바이러스가 걸렸대요. 그래서 윈도우 싹 밀고 재설치해달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하드디스크도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하드까지 D드라이브까지 싹 밀고 다시 깔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D드라이브도 중요한 게 없다고 하시네요. 바이러스가 걸렸다. 청소를 좀 할까? 먼지가 좀 있어 보이죠?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얘는 컴프레셔로 청소를 좀 하고 윈도우 재설치를 뭐야 왜 꺼져? 꺼져? 왜 꺼져? 꺼진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왜 꺼지냐? 온도 높은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느낌이 쎄한데? 윈도우 재설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얘는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온도 92도야. 지금 보이시나요? 아까 보셨나요? 온도 92도. 이거 순행에 문제 있어 보여요. 연식도 좀 된 것 같아 보이고 온도 못 잡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보이거든요. 바이오스에서 온도 지금 92도 찍었기 때문에 온도 문제가 맞을 것 같아요. 온도 높으니까 안 켜진다. 고객분하고 통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객분은 잘 사용하셨다고 하네요. 오다가 좀 움직여서 고객분 말씀으로는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CPU 온도가 92도씩 막 올라가진 않거든요. 이거 순행이 문제 있어 보이는데 뒤에 보니까 배선이 엄청 복잡하네요. 케이스펜은 커세어고 순행은 엔젝스 크라켄인데 지금 배선이 이게 어디가 어떻게 연결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얘가 라디펜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밑에 있네. 지금 CPU 단자하고 펌프 단자하고 뭐 이런 단자들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샌드위치로 작업하셨구나. 상단에 순행 라디에이터 위아래로 시스템 팬들을 샌드위치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왔구나. 찾았습니다.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펌프선 좀 밑으로 당겨보니까 이렇게 딸려 나와요. 아무래도 펌프선이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어서 제대로
꽉 안 꽂혀 있어서 이동간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얘가 문제 같습니다. 다행히 잡았습니다. 아, 힘드네요. 이 PC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스템이 불안하다,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질 때마다, 건들 때마다, 켤 때마다 증상이 다르니까 이런 PC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CPU 온도가 높았는데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껐다 켰다. 그리고 펌프선 제대로 연결되어 있나 빠져있길래 다시 꽂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CPU에 불이 들어와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원선을 빼버리고 한 5분 껐다가 다시 켰는데 그 다음엔 또 뜨네요. 되게 불안하다. 이런 제품들은 진짜로 잘못 건들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잡았습니다. 펌프선 다시 꽂았고, 펌프 단자가 이상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크라켄 이 펌프선 라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꽂았고 더 건들면 안 돼요. 현재 CPU 온도 36도 포맷하고 윈도우 재설치하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들면 안 돼. 얘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윈도우 깔고 내보낼게요.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오던 거예요? 아니면은 사용하시다가 그런 거예요? 일주일 전에요. 네. 갑자기 여기 USB가 원래 여긴 죽었고 주포트를 네. 쓰고 있었는데 예, 예, 마우스랑 키보드가 안 돼서 네. 뒤도 여기 USB가 다 죽었더라고요. 연결이 아, 다 안 돼요? 네. 제가 그 USB 확장 카드를 띄었어요. 아, 그래서 네. 거기가 사용이 한 이틀 하다가 네.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냥 전원이 그다음부터 전원이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뒤쪽도 USB가 안 되면은 네. 문제가 있죠. USB 인식 안 되는 게 윈도우 문제도 있고, 그 컨트롤러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컨트롤러 문제다 그러면은 네. 방법은 없고요. 네. 지금 꽂으신 것처럼 USB 네. 확장 카드 꽂아가지고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PC 하나 또 맞추려고 얘는 일단 살려놓고 아, 네. 새로 맞추려고. 일단은 파워가 네. 좀 오래되긴 했네요. 맞아요. 테스트하기에서는 정상으로 뜨긴 하는데, 바로 아무 문제 없이 바로 전원이 들어요? 아니, 이건 테스트하기 물린 거예요. 파워만. 네. 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켜지긴 하네요, 지금. 메인보드 배터리 빼서 방전 좀 시켜놓고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배터리도 거의 다 됐거든요. 네. 동그란 거 얘기하시는 거. 네네. 맞아요. 아예 방전은 아닌데 지금 경계예요.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건 안 물리고 키보드랑 마우스만 일단 물려서 쓰는데요. 네. 또 충전선이 하나 보조선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꼭 꼽아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혹시 뭐 문제가 생겼을까요? 보조선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도 꼭. 이게 지금 SATA 전원선이거든요. 네, 네, 네. 꽂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네. 보면은 뭐 필수는 아닌데. 필수 아니세요? 꽂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되던데요, 다? 아, 그래요? 네네. 꽂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전선 이렇게 제가 구매해서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파워선 꽂는 거예요, 파워. 그럼 해보려고 하니까 네. 길이가 짧아가지고. 뒤에 아마 안 쓰는 이쪽에도 물렸구나 또. 네, 그래서 거기다 쓰려고 하던 어떻게든 연결해가지고 한 선을 빼야죠. 네, 요거는 이제 작동됐을 때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안 켜지네요. 아무래도 보드가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럼. 메인보드가 모델이 H310 보드 같기도 하고, 더 오래된 거구나. H110. 네네. 확인했습니다. 파워 요거 갈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보드 불량이라고 봐야 되고요. 중고 보드 구해야죠. 뭐. 보드 불량이 맞는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파워 교체도 똑같고, 보드 고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토요일 하루 일과 어느 정도 끝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하루 고생하셨어요. 안녕.